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자, 오랜만에 한판 클래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 클래스에서는 빈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전국에 이제 빈대 비상인데요. 범정부 합동 대책본부가 꾸려질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고, 또 이 빈대뿐 아니라 또 날씨가 추워서 추움에도 불구하고 모기도 출몰한다고 하는데, 이 전문가 모시고요. 저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 듣겠습니다. 양영철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마이크 중간으로 네. 주시면. 예. 요즘 TV 빈대 얘기하면 우리 교수님이 계속 나오셔서 저는 왠지 친근한 분을 만나고 있는 것 그렇습니까? 저 빈대로 이만큼 또 유명해지긴 처음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예, 인생이 가장 바쁜 시기. 예. 저는 어렸을 때 왜 70년대만 해도 이 벼룩은 좀 봤거든요. 뭐 석회 그래가지고 머리에 생기고 이런 거는 좀 봤는데 저는 빈대라는 건 일생 동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이게 혹시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부유하게 자라셨나요? 아니 저 서울 변두리에 살았는데. 그렇습니까? 이게 빈대가 사실은 그 위생하고는 상관없어요. 뭐 못 살고 뭐 아주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많고 뭐 깨끗하다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부잣집에도 살 수 있고요. 가난한 집에는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빈대가 이게 평등한 곤충이군요. 그러니까 빈부의 차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어디서나. 근데 이제 우리가 빈대붙다 그러면은 조금 염치 없이 뭐 그렇게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여튼 뭐 우리 교수님 연배 같으면은 충분히 어렸을 때 빈대 또 이렇게 경험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시절에 그렇게 빈대가 많지 않았다는 그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교수님은 뭐 저도 자라면서 별로 경험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그냥 키우면서 보고 있지. 학술적 필요에 의해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빈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빈대를 키우려면 뭐 통전에 깡통을 까주나요? 아니면 분유를 타주나요? 사람 피를 먹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키워요, 그럼? 반드시 피를 먹여야 돼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좀 기주 특이성이 있는 애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사람 피를 먹어야 되고 또 24시간만 굶어도 굶어 죽기 때문에. 빈대가? 아니, 빈대가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머리니나 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에다 붙여가지고 키운 적도 있고. 교수님 몸에? 직접 빈대는 직접 수유를 하셨군요. 빈대는 이제 그렇게 안 키우고요. 그냥 그 쥐 꼬리를 갖다 넣어주면 그 꼬리에 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꼬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붙어서 흡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쥐가 죽을 때도 있어요. 빈대들이 그냥 뭐 때로 달라 들어가지고요. 고문이네, 그건. 그렇게 빈대가 염치가 없습니다, 저. 그래서 빈대 붙는다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아니, 이게 빈대가 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뭐 국산 빈대, 외국 빈대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유행하는 거 국산이에요, 외국 국산입니까? 그 해외산입니다. 해외산. 외국에서 들어온 이게 빈대. 구분이 다 되는군요, 그럼. 아니, 구분은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 즈음 해가지고 이 새마을 운동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주택 개량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 막 낡고 오른 것들은 새로 막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연탄을 본격적으로 좀 떼기 시작했죠. 일산화탄소. 이 가정해충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못 살았지만 막 바퀴가 막 개미가 창궐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일산화탄소 덕분에. 그렇죠. 연탄가스에 중독돼가지고 뭐 아침에 일어날 때 뭐 해롱해롱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가정해충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DDT를 본격적으로 사용을 이제 금지한다고 하니까 뭐 새로운 약제 같은 대체 약제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좀 더 쉽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약제들이 개발되니까 빈대가 80년대, 90년대는 빈대에 대한 뭐 주의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거의 없었고요. 신고나 이런 것들도 거의 없었죠.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는 박멸됐다, 완전히. 근데 박멸된 거에 대해서 왜 연구를 하셨어요? 박멸되는 거에서요? 우리나라엔 잘 없는 거라서 사람들이 관심 없을 것 같은데. 아까 교수님의 연구 주제를 어떻게 삼으셨냐? 그 부처까지 키워서 가면서까지. 저는 빈대로 33년 연구를 안 했고요. 빈대만 33년 연구했다고 이러니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괜히 빈대 붙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기, 파리, 바퀴, 이 벼룩, 진드기 이런 거 이런 걸 연구를 했죠. 그 교수님은 다양한 벌레 얘기하면 무조건 교수님. 그러니까 시대가 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때가 오면 이제 그거를 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평상시에 연구를 조금 해놨지만, 그렇지만 이제 빈대가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빈대를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빈대에 물리면 알 수 있나요? 뭐가 좀 특징이 그러니까 있나요? 모기는 물리면 특징? 아프다 하고 딱 붙잖아요. 잡잖아요. 네. 네. 그 모기는 흡혈하면은 한 2분 정도 흡혈합니다. 한 1분 30초, 2분. 피부에 붙어가지고. 예. 예. 그리고 한 2.5 마이크로리터 정도 흡혈하니까 예. 피 한 방울 똑 떨어지는 정도. 근데 빈대는 10분, 와. 때로는 12분까지 흡혈해요. 야. 그러니까 모기보다도 5배에서 7배 정도 흡혈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물린 부위가 굉장히 붓고요. 많이 붓고 많이 도드라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흡혈을 하면서 타액을 내보내요. 빈대. 그렇죠. 살을 타액, 녹이는 자기 건가요? 타액을. 예? 살을 녹이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찔러 넣을 때 피부를 연화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혈액이 응고되지 않게 하는 그런 항응혈성 효과도 있고, 약간의 이제 10분, 12분을 흡혈하다 보니까 약간 마취성도 있고. 그리고 빈대는요, 이 특이한 게 이제 밤보다는 이른 새벽에 흡혈하기를 좋아해요. 이른 새벽에. 이른 새벽이면 한 2시 반, 3시 이때? 한참 잘 때. 그렇습니다.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물린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10분간 흡혈을 해야 되니까 이 숙주가 알아차리면 안 되잖아요. 숙주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죠,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아주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이렇게 흡혈하기를 좋아한다. 자국이 남죠. 자국이 남죠. 자국이 10분 동안. 물린 자국이 남나요? 아니면 부은 자국이 남? 그러니까 도드라져 붓는 자국이 남습니다. 붓는 자국이 남고 예. 일어나면 이제 가렵죠. 아주 심하게. 그럼 이게 빈대인지 모기인지 저희들처럼 경험이 없으면 잘 구분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그 흡혈곤충인 경우에는 이렇게 물린 부위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뭐 밤에 여름밤에 자더라도 집에 침입한 모기에 물렸다면은 뭐 많아야 2-3 군데, 뭐 한두 군데 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빈대는 그 집안 침대 주변이나 집안에 서식하고 있는 것들이 염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때로 달라듭니다. 때로. 그러니까 50마리가 있다면 50마리가 한 번에 다 와서 흡혈하니까 50군데 물린 자리가 생기는 거죠. 야, 재앙인데요. 그렇죠. 재앙이네. 그러니까 이 물린 사람들이 견뎌내지를 못해요. 야. 엄청 가렵죠. 이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흡혈을 하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 좀 무슨 그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좀 덜 가렵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있나요? 있죠. 네. 이제 보통 모기나 이런 거에 물리면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제 냉찜질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냉찜질보다는 온찜질이 더 좋습니다. 뜨겁게. 예, 따뜻하게. 예, 뜨끈하게. 예, 이렇게 온찜질을 해주는 이유는 그 이제 이 항원이 들어오잖아요. 모기에 타액이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이물질이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 이 백혈구를 그쪽에다 보내요. 그쪽에다가 물린 부위에다가 보내는데 이 갈게 하려면은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돼야 돼요. 그럼 히스타민이 분비가 돼요. 그럼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히스타민이 가려움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타민을 분비하지 않고 혈관을 확장시키려면 뜨겁게 해주면 혈관이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덜 가렵죠. 그렇구나. 이제 아까 김성희 소장님도 어떻게 빈대 물린 건 아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빈대가 물리면 2-3 곳이 연달아 물린 흔적이 있다. 그렇죠. 일렬로 물거나 원형으로 이렇게 3방, 2-3방 물린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혈관이 이렇게 일직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 다 그 혈관을 찾을 때니까 쭈루루루 물리니까 이제 일직선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물린다. 집단으로 와서 물리니까. 무섭네요. 이거 어떻게만 해도. 그렇죠. 그럼 해외라 그러셨는데 최근에 이런 빈대 현상이 생기는 건 해외에서부터 무슨 택배로 유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택배 상자라든지 택배 묻어서 온다. 묻어서 온다. 택배나 이런 물건에 묻어서 오는 경우는 아주 희박하고요. 주로 오는 게 이제 이 캐리어, 여행 가방. 여행 가방.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해외에서 여행 오신 분은 그쪽 자기네 집에서 이미 빈대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빈대가 많으면은 이 베드버그이기 때문에 침대 주변에 일단 많지만 얘가 많아지면은 심지어는 액자 뒤에도 살아요. 그 다음에 뭐 커튼 네일 사이에도 살고요. 심지어는 콘센트 안에도 삽니다. 그리고 뭐 붙박이장 옷장 안에 옷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행 올 때 옷을 다 챙겨서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빈대를 싸들고 오는 거죠. 여기 와서 딱 풀어놓고 뭐 하면 빈대들이
지적하면은 이제 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이제 호텔에 뭐 방이나 뭐 하여튼 구석진데 이런데 침대 주변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딱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죠. 스탠바이. 2시간 되면 큐. 교수님 거의 연구자시니까 아주 그 살아있는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빈대가 지금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외국인이 다녀간 시설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이 다녀간 시설 숙박 시설. 그다음에 야 한국에 가면은 찜질방 가봐라. 그럼 그 찜질방. 그다음에 고시원. 고시원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들.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에서 이제 돈을 벌기에 들어오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럼 한국에 와서 모텔에 못 잔단 말이야. 하루에 6만 원 막 이렇게 주고 못 자요. 제일 저렴한 게 고시원. 고시원 와가지고 이제 3주, 4주 머물다 가죠. 네. 빈대를 이미 딱 퍼뜨려 놓고 갑니다. 자기는 이제 취업해서 그 회사 기숙사로 가겠죠. 예.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우리 내국인 중에서 고시원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 이제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살충제에 내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럼 죽이는 방법은 없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살충제의 내성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내성은 뭐냐면 빈대 체력이 튼튼해져 가지고 살충제에 잘 안 죽는 거를 내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저항성은 뭐냐면 살충제에 약한 놈들은 다 죽어요. 근데 강한 놈은 유전자가 변형이 돼 가지고 이 살충제에 살아남는 애가 남았어요. 그럼 얘가 그 번식해 가지고 자손 번식하면 다 안 죽게 되는 거죠. 그게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 저항성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저항성 빈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퍼져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해외에서 이미 살충제에 노출된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는 애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레스로이드 살충제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가정용 살충제나 이런 데 다 피레스로이드 계통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항성이 발달된 개체가 빈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빈대 잡으려고 피레스로이드 살충제를 써보니 잘 안 죽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 살아남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이거 뭐 일일이 수작업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환경부가 그 피레스로이드계 저항성을 나타내는 빈대를 방지할 수 있는 긴급 약품을 살충제를 긴급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8종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이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예요. 니코틴 계열의 살충제인데요. 그러니까 작용 기작이 틀립니다. 피레스로이드 계통하고 작용 기작이 다르기 때문에 피레스로이드 저항성인 빈대에 좀 잘 듣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았던 종류의 살충제인가 보네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랫동안은 안 썼는데요. 최근에 방역용으로 좀 쓰고 있는 그런 살충제 식약처에서 갑자기 허가를 해줬다 그래서 환경부. 환경부에서 긴급 사용 승인입니다. 긴급. 긴급.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빈대가 크기가 한 5mm 정도죠. 네. 5-6mm 정도. 5-6mm 정도 다 크면. 네. 바퀴벌레는 한 번 번식하고 엄청나게 살아남고 뭐 핵전쟁이 일어나도 끝까지 살아남을 게 바퀴벌레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빈대는 그러면 번식력이 어느 정도인가? 한 번만 알을 낳고 이게 또 얘네들이 엄청나게 또 번식을 잘하게 되면 이게 엄청 또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빈대는 일생 동안 한 200개 납니다. 그렇게 많이 낳는 거 보통 곤충하고 거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나는데요. 얘가 이제 한 번 흡혈하면 일주일 동안 흡혈 안 해요. 충분히 먹었으면 일주일 동안 10분 동안 그냥 충분히 흡혈하면 그 혈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빈대가 충분히 흡혈하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거의 원형에 가까운데 얘가 10분 흡혈하면 길어져요. 일주개집니다. 길어지면서 이제 한 번 그 흡혈한 혈액을 이제 소화를 시키죠. 소화를 시키면서 알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2, 3일에 한 4개, 5개를 납니다. 2, 3일 간격으로. 그러니까 한 번 흡혈하면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하겠죠. 그러니까 일생 동안 한 200개 정도. 그럼 집에서 잡으려면 뭐 약을 뿌리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뭐 침구를 나가서 말린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실내잖아요. 또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는 곳이고 좀 안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충제를 너무 의존하고 그걸 너무 많이 써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게 뭐냐면 이제
반드시 내가 집에서 몇 방 물렸다 그러면 침대 주변 이 베드버그이기 때문에 예. 침대 주변을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매트리스를 침대를 일단 열어봐. 벽에서 떼야 돼요. 벽에서. 음. 예. 그러니까 방 가운데로. 왜냐하면 벽에 붙여놓으면 또 벽에서 도망가 가지고 다른 벽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벽에서 띄운 다음에 예. 침대 커버나 매트리스 이런 거를 천천히 뒤지면서 찾습니다. 그 빈대는 또 이렇게 흡혈을 하면은 약간 소화하면서 검은색의 그 약간 액체성 물질을 배설을 해요. 그게 이제 천에 닿으면 이렇게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곰팡이가 쓴 것처럼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흔적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드시 이제 진공 청소기를 딱 준비하고요. 네. 그래서 딱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무방비 상태면 이게 이제 도망가 버리면 이제 큰일 나죠. 딴 바로 데 빨아들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딱 천천히 뒤지면서 그걸 찾아서 확인이 되면 바로 빨아들여요. 음. 네. 그래서 침대 주변을 쭉 뺑 돌면서 그런 흔적을 찾고 빈대를 확인해서 청소기로 먼저 빨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청소기 안에 필터를 꺼내서 예. 그 안에다가 가정용 살충제를 쫙 분사를 한 다음에 비닐봉지에다 딱 넣어서 밀봉해서 폐기. 야, 그게 이제 1단계입니다. 그다음 1단계. 두 번째. 2단계.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스팀 다리미가 다 있을 거예요. 한 열분사. 60도씨, 70도씨에 이렇게 스팀 다리미로 한 3 내지 5초만 지져도요. 금방 죽어요. 네, 그러니까 한 10cm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스팀을 쫙 분사를 하면은 예. 한 3 내지 5초면은 바로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팀 다리미로 해가지고 아까 빈대가 출현했던 지점 예. 또 서식했던 그 흔적이 있는 위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열 처리를 좀 해줍니다. 그러면 혹시 안 잡혔던 것들이 아니면 알 같은 게 있거나 뭐 그렇습니다. 다 죽는 죽일 거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완벽하게 해결. 그 다음에 좀 더 의심스럽다. 예. 그러면 침대 프레임 있잖아요. 프레임. 이음 부분. 이음 그 부분. 틈이 아주 좁거든요. 예. 거기에는 진공 청소기도 어렵고 스팀도 어렵고 하니까 예. 거기다가는 이제 가정용 살충제 중에 그 내추럴 피레스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 천연 제충국제에서 뽑아낸 천연물이거든요. 예. 그런 거를 갖다가 대롱이 달린 거를 그 틈새에 집어넣어서 살짝 분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살충제는 최소로 쓰고 이런 물리적 방제를 적극적으로 쓰면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빈대 잡으러다 초과 삼간 다 태운다. 네. 뭐 이런 속담도 있긴 한데 네. 침대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그럼 그 침대를 빨리 포기할 필요는 없고 차분하게 잡으면 그래도 침대 버리지 않고 잘 동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미리 다 생각. 그러니까 그 침대가 발견된 방문을 갖다 딱 잠고 안 들어가고 그래서 굶겨 죽이는 겁니다. 사람이 진 교수님 저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마 한 3년은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살까? 그러니까 최장 뭐 온도가 15도, 18도면요. 예. 거의 300일도 삽니다. 300일 가까이. 안 먹고요. 예, 안 먹고. 그러니까 거의 뭐 집 나가라는 소리인데. 현명하지 못하네. 자, 지금 옷에도 전파될 수 있느냐? 네. 옷에서 옷끼리도 전파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빈대는 기생성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몸의 기생에서는 머리니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석회 뭐 이런 거. 예, 뭐 몸니 이런 것들 이런 애는 기생성이에요. 몸에 붙어서. 어떻게든지 속옷이나 붙어가지고 이제 흡혈을 하고 예. 어딘가에 숨어서 이렇게 사는데 예. 빈대는 기생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연하게 이제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외투가 좀 두꺼우면 뭐 이렇게 들어와서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성은 아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게 의심스럽고 좀 불안스럽다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 현관 밑에서 털고. 외투 벗어서 그냥 한번 탁 털어주면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나 이런 것도 뒤져가지고 한 서너 번 이렇게 털어주면요. 예. 이게 진동이 있고 뭔가 이렇게 벗고 이러려면 애들이 어딘가에 붙었다가도 이렇게 금방 또 나옵니다. 이게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한 두세 번 딱딱 털어주면 뚝 떨어지죠.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발로 밟아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떨어지면 발로 밟아야죠. 살려주면 안 되니까. 외국 나가고 이럴 때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네. 여행 갈 때 무슨 팁 같은 건 없습니까? 여행 가서 팁은 일단은요. 여행 가가지고 정말 그 빈대에 뭐 하룻밤 잤는데 물렸다. 예. 몇 군데라도 물렸다. 예. 그러면 일단 빈대라는 걸 의심해보고 침대 주변을 먼저 좀 봐요. 침대.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흔적을 금방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호텔 관계자한테 예. 뭐 방을 바꿔달라든가 아니면 환불을 받아서 다른 숙소로 뭐 좀 옮긴다든가 뭐 그렇게 먼저 조치를 하시면 좋고 예.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또 자야 된다 싶으시면 나중에 이제 귀국 하셔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귀국. 귀국에서 이제 여행 가방이나 이게 묻어서 이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행 가방은 반드시 집 밖에서 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탁 가능한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와서 온수 한 60도씨 이상의 온수로 세탁 하시면 되고 그 외의 물건들은 좀 틈새나 이런 데를 충분히 확인해 가지고 다시 들여오시면 되고 그 여행 가방은 큰 비닐봉지가 있어요. 그거에다 집어넣습니다. 개방한 대로 집어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추럴 피레스는 가정용 에어로졸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안쪽하고 바깥쪽 수에 분사를 하고 특히 그 지퍼가 있는 쪽 그런 데는 틈이 있으니까요. 그런 데다가는 좀 자세하게 분사를 해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밀봉해서 한 3일간 밀봉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꺼내서 환기시키고 쓰시면 되는데 이 내추럴 피레스린은 천연물이기 때문에요. 분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잔류하지도 않고 그 위험성도 높지 않고 그래서 그런 제재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시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철에 이제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헝겊으로 된 의자 같은 경우에 거기에도 많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전철 의자에 앉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너무 우리 국민들이 이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없다. 또 이게 직물의자라고 그래서 직물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빈대가 집안에서 많이 서식하게 되면요. 책상 밑에 서랍 안쪽 이런 데도 있고 아까 콘센트 안에도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직물하고 상관없는 데도 다 삽니다. 그래서 직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빈대가 있을 것 같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도 제가 이른 새벽에 주로 많이 흡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른 새벽에 대중교통은 다 차고지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들이 뭐 흡혈해가지고 거기다 알 낳고 번식하고 막 그럴 염려는 없다. 어쩌다가 이제 이 빈대들이 집안에서 흡혈하다가 이제 도망갔는데 그 여성분의 백에 들어갈 수 있어요. 피한다고 간 게 그냥 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 출근하다가 옆자리가 비어서 옆자리 의자에 딱 올려놨는데 이제 전철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얘는 이게 뭔 일이야 나오죠. 나와서 해가지고 의자 뒤로 이렇게 딱 숨는다든가 그런 게 한두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외투에 붙을 수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실 때 좀 걱정스러우시면 한번 툭툭 털어내고 들어가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청취자 질문. 빈대의 천적 곤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에 집에 빈대천적이라고 그래서 뭔가 풀어놓으면요, 개가 또 불편감을 줍니다. 개요? 아니, 그 천적이 잠자리를 풀어놓으면 잠자리 때문에 그렇죠. 잠자리 때문에 불편하죠. 그래서 뭐 일부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인터넷에서. 바퀴가 뭐 천적이다. 바퀴를 풀어놔. 아니, 그러니까 바퀴가 사라지니까 바퀴가 천적인데 바퀴가 사라지니까 빈대가 이렇게 많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과도한 추론이에요. 그건 사실입니까? 바퀴가 아닙니다. 가짜 뉴스다.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당연히 바퀴는 잘못된 정보다. 더러운 위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바퀴벌레야말로. 그러니까 식자재나 뭐 음식물 쓰레기 많으면 바퀴들이 많아지죠. 또 주방에 그런 게 많으니까 주방 위주로 삽니다. 빈대는 흡혈합니다. 또 베드버그니까 침실 주변에 살아요. 서로 먹이나 뭐 서식처가 겹치질 않아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천적이 아니죠. 교수님, 딴 것도 연구하신다 그랬잖아요. 모기. 저 어제도 모기 봤어요. 그렇죠. 왜 입동이 지났는데 왜 모기가 보입니까? 이제 이게 날씨가 갑자기 밖에 추워지니까 오늘 조금 더 많이 쌀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한 뭐 0도나 뭐 영하 1, 2도로 딱 떨어지면 여름철 모기는 싹 죽습니다. 그럼 월동 못 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엄청 더웠잖아요. 뭐 낮 기온이 뭐 23도 뭐 11월인데도 불구하고 20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늦게까지 활동을 잘 하니까 또 밤에 쌀쌀해지면 집 안으로 잘 침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김성현 선생님. 선생님도 이제 집에 들어갈 때 현관에 혹시 붙어 있는 게 없나 잘 보시고 싹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게 좀 느긋하게 들어가면 현관에 스탠바이 하고 있던 것들이 같이 쓱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 점은 엄청 신경을 씁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추워지니까 얘네들은 여름형 모기거든요. 반드시 흡혈을 해야 돼요.
자, 빈대 얘기에다가 시간이 다 왔습니다. 예, 교수님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격려할 수 있을 것 같고 빈대 출몰이 의심되면 국민콜 110번 혹은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또 신고를 하시면 된다고 하는군요. 자, 전문가이신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의 양영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